경제난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제조업 분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부진이 점차 좀 나아지고 있고 경기의 저점을 통과 중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늘 이제 박사님께서도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이시고 또 많은 국민들도 저점 맞는 건가, 턴을 한 건가, 언제쯤 이제 경제가 나아진 건가 궁금해할 텐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네. KDI라고 하면 한국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의 사실상 유일한 국책 거시경제 연구기관인데요. 그렇죠. 기획재정부가 직접 직할을 하고 있는 예. 정부 통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연구소고 정부의 띵크탱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후로 계속 경기는 부진, 또 하강, 리세션 쪽으로 계속 침체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가 저점을 통과 중이다. 예.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KDI가 한 달에 한 번씩 경제 동향 보고를 발표하고 있는데 예. 7월 달 경제 동향에서요. 최근에 거시경제 지표를 기초로 드디어 한국 경제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6월 달 경제 동향에서는요. 한국 경제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지표가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경기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를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단정적으로 지금 저점 통과 중이다 이렇습니다. 예. 경기 순환론에 따르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달이 차면 지고 또 진달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화랑이 되면 정점을 지나서 하강하게 되고 하강하는 경기는 저점에 다르게 되고 저점에 다르면 올라간다. 이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패턴입니다. 적어도 이 라운트F의 경기 순환 지수라는 측면을 볼 때 일단 바닥을 통과 중이다. 이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지금 산업별 생산 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 산업, 그중에서도 서비스업, 또 관공업 여전히 부진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KDI는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역시 여전히 지금 상당히 큰 폭의 감소입니다. 그런데 1월 달, 2월 달부터 월별 추이를 보면 수출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이죠. 전월 대비로는. 예. 그밖에 서비스, 소비, 제조업 생산 활동 지수, 그다음에 각종 어떤 이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지수들이 일단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바닥을 쳤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장의 경기가 회복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KDI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군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장 경제가 어느 상태고 좀 경기가 좋아지고 있나라는 지표에 있어서 이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에 돌아가야 되고 많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투입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반도체 중심으로 보면 생산 또 수출 감소폭 축소되고 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서비스업도 증가세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수지도 흑자는 흑자지만 이게 더 잘 팔려서 흑자가 된 게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작아져서 이제 이른바 이제 불황의 흑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흑자인데 네. 이런 거 보면은 정부가 얘기했던 상저하고 전망 현실화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음 갖는 분들 많으세요. 예, 경기 순환론에 따르면요.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패턴 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U자형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저점을 통과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아주 가파르게 V자형으로 직속하게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려는 음. WDB라고 해서 W자형으로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은 L자형입니다. 경기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저점만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지만 낮은 상태에서 계속 저공 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U자형이 가장 이상적인데 U자형이나 V자형으로 급격히 반등한다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수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출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은 전 세계가 세계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수지,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선 것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입을 금액으로 따져본 수입 액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일단 흑자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연한 V자나 U자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그런 미묘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정도 이제 하다가 말 것인지 아니면 또 금리 인상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이런 몇 가지 변수가 U자형이 될 것이냐 V자형이 될 것이냐 W형이 될 것이냐 L형이 될 것이냐 그 향방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박사님 있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아주 완만한 U자형 곡선의 초입 단계에 진입을 하지 않았겠는가. 아, 수입 단계에. 예,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국제 유가는 제조업 경기의 그 코스트 다운을 현상을 신겨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가동률이 72%거든요. 평소의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평소가 어느 정도예요? 평소 뭐 한 85 정도 그렇군요. 올라가면 보통 수준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나 60%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72%까지 그래도 올라갔다. 좀 나아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또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재고 지수가 130까지 올라갔던 게 123으로 현장에서 지수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돌발적인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해서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예. 상저하고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서서히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신호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제 불가능한 어떤 외생 변수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새마을금고 우려했었는데 뱅크런 우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인 것이 사실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우려된다 그러다 보면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인데 그래도 예금 인출 규모가 하루 사이에 1조 원이 다시 줄었고 또 중도 해지가 됐었던 예적금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3천 건이 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어떤 그 그러니까 긴급한 처방이 좀 먹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뱅크런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 정부의 판단인데요. 뱅크런이라는 게 너도 나도 내 예금 일단 빼고 보자. 그것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달려가서 또는 비대면으로 직접 급속하게 연결을 해서 빼는 예. 그게 하루에도 수조씩이 이탈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특히 새마을금고 예금은 안전하다. 새마을금고 앞으로도 도산은 있겠지만 그 도산이 되면 통폐합을 해서라도 또 정부 재정에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뱅크런이 없어진 거하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낮아진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금 10%가 훨씬 높아져 있거든요. 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PF 대출 쪽입니다. 예.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생긴 것도 그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을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대출을 했다가 그 돈이 안 들어온 이런 상태인데 결국은 새마을금고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PF 대출의 어떤 위기 관리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단 뱅크론을 막았다는 것은 눈앞에 당면한 불, 뱅크론이 생기면 정상적인 금융기관도 그냥 그대로 앉아서 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PF 얘기도 하셨고, 근데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좀뭐 개편해야 된다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과제 새마을금고 이번 이슈에 있어서 그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인데요.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 또는 기획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과 예. 금융위원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직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5.16 군사혁명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당시에는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에 그 감독 관리를 맡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지역사회 화합 이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금융관리 차원에서는 하나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 새마을금고에 왜 PF 부실이 늘어났느냐. 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PF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전 금융기관에 PF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니까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 글로 쪽으로 몰린 거군요. 부실 수요가 많이 늘었고 또 새마을금고에서는 그쪽에 많이 빌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부처가 관장하느냐 이런 밥그릇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금융은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좀 일관성 있는 체계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적어도 금융 감독에 있어서만큼은 행안부 단합된 이거 따지지 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든 뭐 인허가는 행안부가 쥐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예. 금융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